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8시, 혼자 집에서 뉴스를 보고 계신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전화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런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니어 88라이프 채널은 실제 의학 가이드라인과 검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4만 2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중 73%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와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생존 6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단계에서 공개할 응급의학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특별한 기법은 생존 확률을 무려 4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혹은 지인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그 버튼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4세 윤갑동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명절 준비로 혼자 차례상을 차리던 중 오후 4시경 갑자기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며칠 전 경로당에서 들은 심장마비 대처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올바른 자세로 기다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고 담당 의사는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하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대구에 사시는 72세 조명희 할머니는 소화불량인가 싶어 6시간을 참으셨습니다. 결국 새벽에 119를 부르셨지만 이미 심장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된 뒤였고 지금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정확한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가 오기 전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가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돌덩이가 눌리는 듯한 답답함이 15분 이상 지속됩니다. 둘째, 왼팔과 어깨, 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넷째,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숨이 차고 누워 있어도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동시에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6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어떤 일이든 중단해야 합니다. 심장이 위험한 상황에서 움직임을 계속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눕고 다리를 살짝 구부려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주세요. 숨쉬기가 어렵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앉은 자세가 좋습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뭐뭐시 뭐뭐구, 뭐뭐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계지만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능하다면 종이에 119 신고 완료, 비밀번호 뭐뭐뭐뭐라고 적어 현관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런 증상 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체크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 더 강력한 생존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학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된 특별한 기법으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놓치지만 실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단 몇 분, 아니 몇 초의 행동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호흡과 의식 유지입니다. 478 호흡법을 기억하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8초간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폐의 산소 공급을 극대화해 뇌와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려 복식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손이 위로 살짝 올라와야 올바른 호흡입니다.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고 맥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제응급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실시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15분 이상 더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3세 정미자 할머니도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이 호흡법을 적용해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호흡에 집중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포 대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서성거리거나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움직임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고 응급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했더라도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는 긴 호흡과 말로 체력을 소모시킵니다. 반면 짧은 문자 메시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정확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간단합니다. 가슴 아파서 119 불렀어요. 현관문 열어뒀습니다. 전남 목포의 76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길게 했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반면 충남 천안의 71세 최영란 할머니는 딸에게 위와 같은 짧은 문자를 보내고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 SOS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가족에게 위치가 전송됩니다. 또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와 복용약 목록을 붙여두면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즉시 사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어 녹입니다. 1, 2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복용해야 합니다. 서서 복용했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머리를 다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스피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으세요. 삼키는 것보다 5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가 굳는 것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환자는 사망률이 23% 감소했습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으로 이동하지 말고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대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배수님 할머니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가려다 쓰러져 더 큰 위험을 겪으셨습니다. 외출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벤치, 상점 앞, 인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를 부탁하세요. 계단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계속 오르내리지 말고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난간에 기대어 신고하세요. 부산의 조명진 할아버지는 집이 가깝다며 계속 올라가다 쓰러져 시민들이 구조해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려 노력하세요. 천장의 문이나 벽의 액자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가족 사진을 보며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75세 이옥분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손자 사진을 들고 손자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며 버티셨습니다. 덕분에 의식을 잃지 않고 구조될 수 있었고 치료 후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드립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며 119 신고를 미루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매 분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갑니다. 진통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가려 진단에 방해가 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역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단계 생존 행동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노트에 6단계 생존법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6단계의 행동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0세의 강명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덕분에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 작은 선택이 큰 위기를 막은 것입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은 혈관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가공식품, 짠 음식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견과류의 비타민 E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주 2-3회 생선 섭취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구워서 드시거나 흑마늘로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스트레칭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73세의 최종환 할아버지는 스텐트 시술 후 꾸준히 하루 40분씩 걷기를 실천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습니다.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과도하게 달리거나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곧 심장의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나 명상, 음악 감상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75세 윤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심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흡연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심장마비 위험을 두세 배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금연 후 단 1년만 지나도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술 역시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은 부정맥과 심근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혈압과 맥박을 높입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습관은 심장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피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집안 여러 곳에 비치해 두시고 냉장고에는 복용약물과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SOS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버튼 몇 번으로 119와 가족에게 동시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혼자 계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과 준비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기를 무사히 넘긴 분들은 모두 평소에 작은 습관을 지켜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위기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으로 심장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관을 지켜주십시오. 셋째,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으로 심장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다섯째, 담배와 술은 멀리하십시오. 여섯째, 충분한 수면으로 심장을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물을 갖추고 연락망을 설정해 두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심장마비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 중 몇 가지는 잘 지키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